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장 다니면서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민보다는 실행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최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장을 다녀보면 단지마다 매물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호가는 지속 오르고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움직이고 임장 다녀보시고 이제는 실행을 점차 빨리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은 저보다 다 고수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만의 투자관도 있으실 거고 생각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다 고수들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은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은 많은데 공부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관심이 크게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들 상승한다, 전세가 부족하다, 이런 뉴스 기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될 땐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가 한동안은 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민보다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조금 더 빠르게 둘러보시고 임장해보시고 조금 실행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길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 관련해서 고민하는 요소들이 좀 요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부동산이 하락한다, 또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으시고 유튜버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각자 생각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대상분들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요소들이 약간 이런 요소들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뉴스 기사들을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더 오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1주택자분들 하나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 물건이 아직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살 생각인데 그럼 어디를 사면 좋을까 보통 요런 세 가지 고민들로 좀 요약해보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대외적 변수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대선 관련 토론회도 했었는데 트럼프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나오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선이 있다는 점 그리고 누가 되던 간에 향후에 더 화폐를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미국 대선 상황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죠. 유럽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스위스 이렇게 등등 하고 있고 미국도 최근 시장에서는 9월부터는 하지 않을까. 지금 소비나 경기가 조금 침체되는 사이클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표로서도 보여주다 보니까 9월부터는 미국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도 이에 맞춰서 올해 한두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미국 대선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동성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화폐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그럼 그런 발행에 맞춰서 화폐 가치는 반대로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에 있어서 자산 가치는 반대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변수가 있고 그리고 환율도 지속적으로 약간 높은 시점 그럼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그렇고 향후에 양극화 흐름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한국도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도 그렇고 자산가들과 서민의 양극화도 그렇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변수들을 봤을 때도 부동산 시장이 자극받을 수 있다. 향후에 더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부동산 그리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 변수보다도 국내 부동산 시장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변수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파트도 부족하고 특히 빌라도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인허가가 1월부터 4월까지 800건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서울에 800건이면은 빌라 한 20동, 30동 이내인데 매우 적은 수치거든요. 그만큼 아파트 빌라 둘 다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전월세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 너무 오르고 있어서 이런 오른 전세가 또 매매가의 상승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는 더 걱정인데, 이주 수요. 지금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다시 한번 사업성을 높여서 막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는 곳들도 뭐 이제 철거하고 이주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단지 구역들에서 나오는 이주 수요들이 또 인근으로 퍼지면서,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이주 수요까지 나오면 더 전월세를 자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 수요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승 분위기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상승 분위기가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초입보다는 항상 초입에서 중반, 후반기로 갈수록 투자 수요까지 붙으면서 상승세가 점점 커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초입이라는 점, 향후에 중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가 커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사비, 분양가 모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아까 전월세 상승처럼 또한 기존의 신축, 준신축, 기축의 매매가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 이슈들, 지금 서울이 워낙 낡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또 이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 내적으로도 아파트나 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요소들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사들에서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이런 상급지, 핵심 단지들의 상승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장을 많이 다녀보면 전세가 상승에 비해서 아직 매매가는 회복을 못한, 그리고 이제 매수세가 퍼지면서 확산하려는 단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임장이 부동산 시장에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자금이 부족하다 하면 중하급지에 현재 매수세가 퍼지고 있는 곳들, 그리고 상급지에 비해서 회복이 안 된 곳들, 근데 이번에는 전월세 상승까지 겹치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임장 다녀보고 이런 아직 회복 안 된 단지들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런 단지들을 선점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상급지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일정 기간 동안은 현재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밑에 중하급지 단지들이 확산하고 갭을 따라올 때까지, 갭 메우기 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상급지도 다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금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아예 처음부터 상급지를 보는 것도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많이 올랐다고 기사들 나오지만 안 오른 단지도 많고, 그리고 추후에 그런 부동산 상승세를 더 만들 요소들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내 물건이 매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통 그러면 1주택자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본인이 보유한 단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급지들은 회복을 많이 해서 조금 이제 쉬는 단계이고, 그 중하급지 단지로 좀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매도가 안 됐다는 건 중하급지 정도의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중하급지 보유한 단지들이 어떤 단지냐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다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신축급에 해당되고 대단지이고 서울 수도권에 그래도 나름 실거주로서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내 거는 아직 매도가 안 됐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호가도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유 자금이 내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거를 팔더라도 조금 더 상급지로 갈 자금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를 추천드립니다. 보유를 해서 지금 매매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단지도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단지가 요런 상황이다, 요런 특징을 가진 단지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보유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보유한 단지가 이런 특징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마인드의 차이일 것 같은데, 내 물건을 뭐 1, 2천, 3천, 4천, 예를 들어서 1000에서 뭐 3, 4천 손해를 보고 빨리 매도를 하더라도 향후 매수할 단지에서 수익을 얻자라는 마인드로 갈아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축, 대단지, 그리고 인기 지역의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단지 정도의 수준이다. 내가 보유한 단지가 그런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시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단지가 아니다. 라고 하면 조금 내 걸 싸게 팔더라도 이런 중하급지, 이제 회복을 할 단지로 빠르게 갈아타서 이제 그쪽에서 회복을 해서 내가 싸게 판 손실을 메꾸자 라는 마인드로 좀 갈아타는 게 어떤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를 사면 좋을까? 그래서 좀 자금이나 이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금에 여유가 있거나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상급지나 핵심 인기 단지에서 계속 임장을 해보고 괜찮은 매물이 나온다면 바로 계약을 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내가 자금이 여유가 엄청 크진 않다. 그래서 상급지나 핵심 인기 단지를 가기엔 이제 조금 버겁다라는 분들은 빠르게 눈을 낮춰서 서울 중하급지나 수도권, 경기도권의 단지들, 그래서 상급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복이 미미한 단지들을 이제 지금이라도 빠르게 잡는 선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단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좀 신축,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신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들이 공사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핵심 구역들, 진짜 상위 입지들이 아니면 지금 사업 진행이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진행이 되더라도 분양가가 되게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신축급들이 향후에 좀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축급들, 그리고 조금 대단지, 요즘은 대단지를 좀 더 선호하다 보니까 대단지, 그리고 역세권인 단지들,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진 단지들이 현재 전세가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매매 전세 갭이 지금 좀 많이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중하급지에 눈을 낮춰서 이런 특징이 있는 단지들을 빠르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파트 살 돈조차 없다, 여유 자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입지 좋은 서울 빌라, 그리고 지금 뭐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은 이미 비싸졌지만 향후에 재개발 입지가 너무 좋아서 재개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곳들이 서울에 꽤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자양동 같은 곳들, 이런 곳들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들 서울 빌라를 조금 싸게 잡아놓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인 자금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매우 뜨겁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외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시대고 모든 자산이 상승하고 있고 유동성은 다시 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곧 시작될 상황을 앞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도 빠르게 이제 대응해서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변수, 대외적 변수도 그렇고 국내적인 부동산 상황도 공급 부족한 거, 전세 상승, 분양가, 공사비 다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대응을 해야 향후에 자산 양극화에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보다는 조금 더 뭐 임장이라도 하든지 실행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무리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는 내 본업 외에 서브로 가져가는 거지, 여기에 너무 무리해서 막 고민하고 여기에 너무 몰입해 있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무리는 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은 실행을 해야 될 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